첫 소식입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하루 평균 1,500명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부담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방역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 고대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신속 항원 검사소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차량에 탑승한 채 키트를 받아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키트에 한 줄이 뜨면 현장에서 바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이곳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충남도 내 확진자 수는 1,6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500여 명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1월 한 달 동안 확진자 수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11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도내 4,700여 명.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를 분류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이나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이른바 집중관리군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하루 2번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해열제와 체온계 등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상태를 확인하다가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처방을 받거나 상담센터로 지정된 도내 4개 의료원에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재택치료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재택치료자에 대해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개인 위생 관리와 또 백신 접종, 또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확산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의 생활 지침과 격리 해제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시군별 행정 안내센터도 운영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모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유선 모니터링을 앞으로는 고위험군만 하는 등의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바뀌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순천영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확산에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든 재택치료자를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관리 체계와 격리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2월 7일 0시부터는 이런 역학조사 방식이 자가기입식으로 바뀌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이 스스로 어디에 동선이 있었고 누굴 만난지를 보고하고 자율적으로 주변에서 검사를 권유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2월 9일 현재 5만 명 가까운 양성 판정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자율적인 역학조사 방식이 방역에 구멍이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인데 사실 그런 부담도 있지만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보고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2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신 분, 하지 않으신 분의 기존의 7일 또는 10일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부분이 7일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단일화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 경우라 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도 감시 대상이 되고 약간의 제한이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라고 하면은 PCR 음성을 받았다 하면은 실제로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방역에 큰 전환이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접종 완료자분을 통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은 일부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을 가족을 격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가치료, 자가요양을 위한 약물의 공급, 구입 등이 어려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2월 말 정도 되면 13만에서 17만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바 이 사회관계망의 마비 등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새로 나온 이런 조치가 2월 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일반 관리군인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이 이 방역, 특히 일반 방역으로의 전환에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텐데요. 아마도 후속으로 발표가 날 거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방역 차량으로만 병원이 이송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는 자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택 요양, 재택 치료를 받던 중에 악화되신 분들이 이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진행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전화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증상이 발현이 돼서 악화가 돼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서 본인이 있는 거주 지역의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직접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이동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그분들을 받아서 입원 치료하는, 즉 2019년 이전에 독감 관련해서 우리가 치료했던 거랑 아주 유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안이었지만 이렇다 보니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사회적 동의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등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앞으로 오미크론이 우리가 실제로 과거의 독감처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의 입원, 치료에 있어서의 접촉자 관리, 그리고 실제로 동네 병원에 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단계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누구나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팍스로비드로 대표되는 이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마치 예전에 독감에 타미플루 처방하듯이 하는 그런 방안들이 후속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이런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의 파고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 회복의 그런 첫 단추를 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병욱 교수였습니다.